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행동 지침이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행동 지침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후로 저희 병원을 다니는 임신부 한 분이 증상이 생긴 거예요.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수액을 맞고 해열제를 맞고 싶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단계 발령 이후에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 병원을 오게 할 수 없는 지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대학병원 선별진료소로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임신부에 대한 행동 지침이 딱히 마련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일단 선별진료를 보고 위험 지역인 대구나 경북이 아니고 또 해외 여행력이 없고 이러니까 태아 상태만 확인하고 집에서 해열제를 먹으면서 경과관찰을 2, 3일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부는 집으로 와서 불안했든지 계속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고 싶다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코로나라면 병원에 일반 산전진찰을 받으러 오시는 임신부들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내원 환자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병원이 폐쇄 조치를 당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의료 공백이 생겨서 지역사회의 의료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심각 단계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그 임신부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또 분노했겠죠. 그래서 뭐 저희 병원에게 뭐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시스템 안에서 저희 병원을 다니는 임신부님들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만들었어요. 오늘 동영상을 잘 강의하시고 잘 들어보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지침대로 따르시면 조속하고 빠른 조치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세요.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자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된 홍보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5일 심각단계 상향 이렇게 하고 달라진 행동수칙 이렇게 제목화되어 있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그리고 위험지역이 아닌 일반 국민,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의 고위험군, 그리고 유행지역의 주민, 지금 같으면 대구나 경북을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행동수칙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국내 코로나 유행지역 주민, 대구나 경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오늘 이 시간 벌써 3,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 지역이라고 이렇게 안전하겠나요? 근데 어쨌든 유행지역의 주민들은 외출이나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또 자가격리를 받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라 주셔서 함부로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 아까 말했던 유행지역이 아닌 뭐 현재 저희 병원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아직 유행지역으로 선포된 건 아니니까 일반 국민들은 물에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 예절을 잘 지키고,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마시고, 뭐 눈으로도 감염된다는 보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사실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실 저도 KF94 마스크를 끼고 진료를 하는데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뭐 병원 다닐 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착용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구해서 병원에 오실 때 마스크를 끼고 오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방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도 예방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시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있는 곳을 가지 말라,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열이나 기침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말라, 뭐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65세 이상
거기에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위험이죠. 즉 코로나에 걸렸을 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분들을 고위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임신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병원 다니는 임신부가 고위험인이니까, 그리고 증상이 생긴다면 아기나 산모에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또 한 번 더 만들어서 강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튼 지금 보면 임신부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불가피한 거는 뭐 아기가 잘 안 논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야 된다든지 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국민이었어요. 증상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나 늘 보도 매체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문제는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특히 임신부가 고위험인데 열이 나고 기침 나고 뭐 또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고위험이니까 폐렴도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도 2~3배, 이러므로 인해서 임신 초기에는 유산이 잘 생기고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또 기형 발생률이 증가하거든요. 또 임신 중기 이후로는 조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사산이 증가하거나, 상당히 임신부는 고위험이고 또 한 생명이 아니라 2생명이기 때문에 조속하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임신부가 한번 그런 우왕좌왕하는 곤란한 경험을 겪은 이후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빨리 저희 병원 임신부가 빠른 조치와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홍보 자료를 살펴보면 유증상자, 유증상이란 말은 발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침이나 목이 아프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상은 임신부잖아요. 그럼 임신부가 그냥 외출 자제하고 열이 나는데 펄펄 집에서 충분히 쉬고 이러면은 그 열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 또 폐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누가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막연하고 답답한 지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살펴보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이전에는 37.5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엄격하게 되었어요. 이제 병원이 많이 부족하고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니까 37.5도로 선별진료소나 이런 보건소에 오지 말란 얘기예요. 38도 확실히 명확하게 이 열이 난다는 것을 확인될 때 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콜센터나 선별진료소로 연락을 하라 이러는데, 사실 콜센터나 선별진료소 연락해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지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38도 고열이라는 게 또 온도계 종류에 따라도 달라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비접촉식 피부에 닿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체온계를 쓰는데, 제가 집에서 이 비접촉식 체온계와 그 다음에 귀에 대고 하는 접촉식 체온계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몇 명에게. 저희 집안 사람들도 해보고 환자들에게도 해보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비접촉식 체온계는 한 0.5도에서 0.7도 정도 낮게 체온이 측정되고, 많은 블로그나 댓글을 찾아보면 좀 부정확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촉식보다는 접촉식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체온입니다. 근데 접촉식 이렇게 귀에 꽂고 측정하는 이 체온계는 만약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면 확실히 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상이 있다고 보시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침을 보면 차로 마스크를 쓰고 차로 자가용 차로 오세요. 그리고 진료를 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바로 병원에 오게 되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선별진료소를 들르지 않고 오게 되면은 그 병원에 오신 다른 분들에게나 또는 그 병원 의료진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시설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 된다가 지침입니다. 그러면 예진산부인과 산모들의 경우에 의심 증상이 발생 시에 행동 지침을 저희 병원은 이렇게 정했어요. 잘 유념해 두시고 따라서 하시면 빠른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
1번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의심 증상을 알린다. 그리고 나는 이름이 누구고 몇 주 산모 누구누구다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진료 차트를 보면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의심 증상을 알린다. 그러면 병원 담당자가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시아병원이 선별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아병원 선별진료소로 연락한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예약 시간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에도 의심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심 환자들이 있는 곳에 또 가서 접촉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별진료소가 예약 시간을 결정해줘서 그 시간에 딱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병원 담당자가 그러면 해당 산모에게 선별진료소 진료 시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당 산모는 예약 시간에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면 되겠죠. 코로나 검사를. 보통 검사 결과가 6시간에서 뭐 10시간, 적어도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올 1일 동안 타이레놀을 복용한다. 좀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좀 약간 몸살기가 있어도 하루 정도 타이레놀 먹으면서 견디는 것은 산모나 태아에게 크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1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나오면 격리병원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독감인지 일반 감기인지 진료받고 수액 맞고 약을 처방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왕좌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 병원 다니시는 임신부께서는 증상이 의심되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희 병원에 전화하셔서 저 이러이러한데 어떡할까요? 하고 하시면 지침을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죠? 그냥 저희 병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